저희가 지금 그 첫 멘트가 안녕하십니까라고 해야 되는데요.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라고 하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아까 그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뉴스를 좀 검색을 해봤는데 또 저기 경기도 고양시청 공무원하고 부산 해운대구청이죠. 해운대구청 공무원들이 이 세월호 참사 사건 이후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그럽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정신 빠진 사람들이죠. 그렇죠. 아니 옛날에 대나무 밑에서 각본을 매지 말라고 이런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예. 지금 전 국민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해외여행을 간다. 이거 뭐 그냥 놔둬서 되겠습니까? 그죠? 그냥 이게 진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노브레인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이래 이 공직자들, 관료들한테 좀 따끔한 맛을 한번 보여줍시다. 보여줘야죠. 예, 오늘 우리 제목이 행정관료들 대청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늘 강조한 게 규제 암덩어리를 풀기 위해서는 행정관료들의 사고부터 의식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참사를 보면서 참사 그 이전에 이 행정관료들의 어떤 그 작태, 저희들이 작태로 표현하겠습니다. 작태로 표현하겠습니다. 작태의 행위를 보면서 국민 모두가 분통을 다 터뜨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뭐 한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사건을 반대로 역추적해서 올라가면 원초적인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스가 빠진 관료들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그 조문 행렬을 보십시오. 자, 조문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런 하나의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다 절제하고 다 이런 판에 공직자들 하나의 그 작태를 보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사실 최종적이고 무한대의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뭐 해수부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거기에 뭐 정부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챙기지 못하는 정부, 국가, 존재 이유가 있겠습니까? 존재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국가의 가장 존재 이유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선박 여행을 감독하는 것도, 또 학생들의 단체 이동을 관리하는 것도, 재난 대응 체제를 확립하는 것도, 국민의 사고 불감증을 불식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가 관리 감독해야 됩니까? 국가입니다. 국가입니다. 국가의 책무입니다. 맞습니다. 대통령 혼자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각 대통령 이하 많은 정부 부처 장차관 그리고 행정 그 고위직 관료들이 적어도 이번 사건에 대한 뼈저린 교훈을 진짜 몸속에 깨우쳐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 우리가 그 참사를 계기로 봤을 때요, 이 관료들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참으로 골칫덩어리이자 암적 존재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죠. 고위 관료들이 물론 뭐 현직에 있을 때 이미 업체들과 짱이 돼서 뭐 심지어는 뒷돈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봐주기 행태가 행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했고요. 또 이런 걸 거꾸로 집행하던 자들이 나가서 산하기관 단체에 가서 장이 돼 있거나 이런 활동을 하니까 쌍방이 다 그냥 쓰가 빠진대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나름대로 욕설 약간 시키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뭐냐면 이 국가가 이런 재난이 발생했는데 소위 민방위 때 입고 다니는 국가재난복이 노란색으로 입고 국가재난대책회의를 하는 이 정부의 노브레인들, 물론 거기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재난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 또 해수부 장관, 또 안전행정부 장관입니다.
그때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 세 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법학 전공자들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개도 한 마리 건져본 적이 없는 그런 무경험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이 세월호 참사의 재난본부장을 역임하면서 이 사건의 사고에 대한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과연 이 사건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속세 말로 개판 오음제겠죠. 이게 뭐 어떤 국민들은 거기에 더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방송에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물결, 간수와 간만의 차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거기 어촌 계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배를 띄우는 사람들입니다. 물결조차도 잘 모르는 이 관료들, 우왕좌왕, 소위 말하자면 개판 5분 전입니다. 아니 그 바다 밑에 암초가 어떻게 돼 있고 예. 또 바람은 언제 불고 파고는 어떻게 녹고 예. 또 현지 바다 상황이 예. 어떤지 저희들이 오죽했으면 예. 청계장이 뭐 재난대책본부장을 맞습니다. 해야 된다고 저희 예. 주장을 했습니다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 지난 방송에서 몇 가지 네. 뭐 중대 사안들을 이 정부에 예. 대오각성겸 예. 추진하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예.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대부분 다 지금 실행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저희들이 뭐 옷도 노란색 입지 마라. 예. 그리고 안전점검 전체 다 총괄해서 예. 다 서둘러라.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썩어 빠진 행정 관료들이나 예. 정치인들이 예.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처럼 현장에 가지 마라. 예. 그리고 좀 속된 표현으로 예. 저희들 후배들한테도 예. 쓰레기 같은 짓 하는 그런 기자가 되지 말라고 예. 저희들이 강력히 주장을 했었는데 예. 그 부분들이 결국은 현실로 다 문제점으로 드러났고요. 예. 그 드러났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는다 그러니까 예. 그걸 한번 보고 예.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저희들 예, 한번 예. 까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이제 지난 방송을 보면서 저희들에게 많은 격려, 소위 말하자면 이 방송에서 그렇게 직격탄을 날려도 되는가라는 우려도 주변에서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더 심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썩어 빠진 이 대한민국의 관료들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 사회 발전이 없습니다. 영원한 삼류입니다. 국민 인류로 가는데요, 관료들은 어떻습니까? 백리로 갑니다. 백리로 갑니다. 백리. 최하루입니다. 최하루. 이 쓰레기들 다 청소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미래 불행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하는 꼬라지, 교육부가 하는 꼬라지가 결국은 아마도 학생들 그렇죠. 수학여행 못 가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사건 이후 6일 뒤에 예. 교육부 내놓은 꼬라지가 뭡니까? 그렇게 내놨어요. 학생들 수학여행 금지시키겠다. 안전 때문에. 에라이 나쁜 놈의 새끼들아. 그게 대책입니까? 그런 대책 만들고 하니까 거기 앉아서 황제 사발면이나 퍼먹고 국민들 분노케 하는 서장관 당신만에 좀 정신 차려야 돼. 안 그래요? 사발면 드시는 거 한번 보여주시죠. 아니 뭐 먹을 수도 있고 이런데 왜 그렇게 상황 판단을 못 하시냐고 전부 다. 이게 이 심각한 게요. 이 노브레인들, 소위 말하자면 이 상황 판단을 못하는 인간들이 앉아가지고 행정을 주무르고 있으니까 국민들마저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게, 지금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희생자들은, 가족들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들이 기적적으로 살아올 것인가 기도처럼 기도를 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죠. 장관이라는 작자는 그 현장에 가가지고 사발면, 그것도 통사발면을 드셨더구만요. 예. 통사발면을 먹고. 아니 지금 그 먹고 있는 그 테이블이 예. 더더욱이나 일반 이런 뭐 음식을 먹는 테이블이 아니고 예. 구호활동 그 응급 의료나 뭐 이런 거 담당하는 그 테이블이에요. 그걸 예. 밀접으로 져서 먹는다 그 자체가 정신 빠진 사람 아닙니까 저게? 저게 정신이 보통 오락가락 하지 않으면 저 상태가 안 됩니다. 아니 한 끼 아니라 하루를 굶은들 예. 아니면 또 먹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방송 끝나면요, 서남수 장관한테 사발면을 하나 택배로 하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발면 하나 택배로 보내가지고요, 사발면 많이 드시고 국가교육행정 잘 챙기십시오. 교육 꼬라지가 국가가 사고가 나자마자 학생들이 그래 가장 바라는 뭔지 압니까? 수학여행입니다.
수학여행, 학생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처럼 맞습니다. 이 정말 놀 수도 없고 오직 학원과 공부에 얽매인 학생들이 그 학생들의 수학여행은 먼 훗날 추억입니다. 그 추억마저도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금지시키겠다는 게 교육부가 내놓은 하나의 정책 대안 발상입니다. 대단합니다. 예, 이게 국민의 어떤 안전과 생명을 꼼꼼히 챙기면서 국가의 존재적 이유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어필하고 또 이기에 대해서 설명해도 모자랄 판에 내놓는 정책 꼬라지가 결국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려했던 아마도 그 정책을 낼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니까 기분이 더럽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공직자들 마피아, 마피아라 부르지 않습니까? 해수부 마피아들, 해피야. 이번 선박 안전에 관한 감독, 성능 검사 등을 담당하는 한국해운조합, 한국성급을 비롯해서 해양수산부 산하 민간단체들에게 해수부 퇴직 관료들이 상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그 역대 이사장 중에 12명이 거쳐갔는데 10명이 해수부 출신입니다. 그 정부로부터 선박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성급은 1960년대에 출범했습니다. 회장 11명 가운데 8명이 해수부 출신입니다. 자, 우리가 저 화면 좀 바꿔주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해수부가 됐던 뭐 정부 부처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지금 솔직히요. 이번에 이제 타겟이 해수부가 되다 보니까 해수부 마피아를 줄여서 해피아라고 지금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 아니고 또 건강, 금융, 또 개인 사생활 보호까지 침해받고 있는 이런 사건들이 절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번에 해수부 이 사건 이후에 산업자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복지부, 시각처, 국토부, 법무부, 경찰, 검찰 할 것 없이 이런 고위 관료들이 결국은 퇴직 후에 밖에 나가서 이런 산하단체나 기관들한테 그 요직에 들이박혀서 한쪽으로는 대정부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한쪽으로는 문제가 생기면 그걸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 세월호가 이런 큰 사고로 지금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이거 양아치 새끼들 다 장난치는 그래도 어리라도 있죠. 어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조폭은 어리가 있죠. 양아치는 어리가 없습니다. 이 새끼들은 양아치보다 더한 놈들입니다. 자, 기업이라든지 산하기관에서 왜 그 사람들을 고용하겠습니까? 결국은. 아까 방금 지적했던 대로 사고에 대해 발생했을 경우 소위 무마, 이 지금 세월호도 잦은 사고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다 그냥 지나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작자들이 소위 말하자면 로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거기에 해수부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 쪽 조직들, 그리고 또 여러 유관 경찰 조직들끼리 다 서로 하나의 짜옹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이런 데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말하자면요. 자, 정말 더러운 문제는 뭐냐면요.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부이사관급, 이사관급, 부이사관급만 되더라도 보면 나오면요. 기업에서 모셔가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본인이 공직에서 재직할 때 받았던 임금보다 두세 배 많은 임금을 받고 거기 기업으로 취업을 합니다. 재취업을 합니다. 그런 자들이 소위 말하자면 짜옹이 끼리끼리 돼가지고 결국은 부정부패 이런 하나의 철가방 규제 덩어리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보고 답습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 자체가 골마 터진 거예요. 이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소위 박근혜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다른 것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아마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전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런 관료들, 그런 공직자들 전체 딱 대청소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 반드시 그 관료 조직들을 이 정권 내에서 싸그리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뿌리를 뽑지 않으면요, 우리나라 더 이상 선진 안 됩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많은 취재를 갔습니다. 뭐 국회라든지 정부 산하단체 많이 취재를 가면요, 이 공무원들, 이자들의 어떤 금이, 이자들의 목에 힘들어하는, 소위 말하자면 목에 기부스가 들어갈 정도입니다. 이런 기자들한테도 이 정도의 뻔뻔함과 이 정도의 업신으로서 대하는데 일반 국민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 머슴이 아니고 국민을 부려먹는 위정자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이 나라권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공무원이 머슴적 역할을 해서 국민을 받들고 살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선진국들 보십시오.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 왜 해외에 가서 강강이나 돌아다니고 남의 나라 거 뭐 보고 왔다고 해서 뭐 갔다 온 뭐 속에서 이렇게 쓰는 거 보면 순전히 쓸데없는 것만 해서 나라 돈만 퍼먹는 이런 인간들이 나오게 되겠냐고 이거요. 그러니까 이번 그 참사를 보십시오. 공무원들의 대응하는 방안을 보십시오. 시신을 물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시신이 지금 하루 동안 방치된 경우도 있답니다. 몇 시간 동안 방치가 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니 또 보건복지부의 어떤 영안실 또 구해야 되니 뭐 해야 되니 소위 말하자면 이쪽 계 공무원들 가서 유족들이 얘기를 하면 저쪽에서 알아봐라 그러고 저쪽에서 알아보라 하면 이거 뭐 어디 소관이라 그러고 왔다 갔다 하고 유족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판국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보십시오. 시신을 찾고 목포에서 경기도 안산으로 약 330km 정도가 된답니다. 이 330km 되는 과정을 시신이 앰뷸런스 뒤에 타고 앰뷸런스에 시신을 태우고 가족들이 자기 승용차를 타고 올라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일주일 내내 거의 10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날밤을 새운 분들이 앰뷸런스 뒤에 자기 차를 몰고 시신을 쫓아가고 눈물을 흘리는 지금 이 작태들. 물론 오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론에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뭐 군 헬기가 지원되니 뭐 정부 차원에서 가족들에게 승용차 편의를 제공해주니 이런 식의 이제 그 이야기가 놉니다. 그러니까 매사가 임시 땜빵 형태대로 하다 보니까 예.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예. 그런 발생과 아이디어 제공이 대부분 국민들 위해서 나온다는 거죠. 이걸 진두지휘하는 재난대책본부나 행정관료들이 이런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따지고 묻고 하니까 그때 써야 이러는데 이런 게 세상의 사건 사고관에서 매뉴얼은 다 있겠죠. 있어 뭐합니까 그게 휴지 조각인데 그걸 따라도 문제고 안 따라도 문제인 이런 경우가 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직사회라는 것들이 그 작태들의 인간들의 내 구조를 보면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소위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유족들이 와서 항의를 하면 소위 내몰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그걸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또 언론에서 그것을 소위 말하자면 조지면 또 따라가는 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 경험이 없는 이런 관료들이 그 매뉴얼을 만들 때 그게 현장의 전문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국무총리라는 사람은 그 현장에 가가지고 물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거 뭐 국무총리만 아니고 예. 해수부 장관, 예. 또 다른 뭐 장관들도 예. 전부 다 여론의 도마에 올랐죠. 사진 한번 보시죠. 예. 지금 현재 국무총리가 저 자리에 가가지고 물 세례를 받고 또 예. 이전 또 해수부 장관. 예. 이 국민들이 지금 그 분노가 어디까지 이제 올라왔는가는 물론 이런 사진들이 다 뭐 대변하고 있습니다만 예. 맞아 죽을 각오로 예. 진짜 이번에 뼈저리게 예. 전 공무원들이 계속 네. 천선을 해서 예. 진짜 이 나라에 똑같이 이런 사건이 터진다 그러면 예. 일사불란하게 예.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여치들을 요번에 갖춰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분노와 절망은 이미 하늘에 닿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 가지고요.
결국은 그 최종 책임 문제도 공무원들이 이 공직자를 관료들이 마음대로 정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니나 다를까요? 이 지금 더러운 작태를 보십시오. 정부 스스로가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직 지금 선주나 선장, 선원 등 민간 쪽에 책임을 물겠다는 자세로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려고 하니까 책임을 져야 될 뭐가 책임을 져야 될지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책임을 지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대로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회사나 아니면 선주, 뭐 선장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놈들이라 예. 그냥 제가 물어서 예. 처단하면 그걸로 정부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딱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요, 국민적 정서와도 이 거리가 멉니다. 국민들은 지금 이 사람들, 방금 우리가 지적했던 선주나 선장이나 선원들까지만 법정에 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의 이 근본적인 문제들, 이 정부 관료, 이 더러운 작태를 벌였던 이 인간들, 이 커넥션을 맺었던 마피아들, 이것까지도 삭슬이 수사를 해가지고 지금 정치권 법정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이거는 구조적이고도 망성적인 하나의 방지 실패, 그에 따른 인명의 어떤 대량 손실은 공권력의 가실이자 범죄입니다. 이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요, 대다수 국민들, 특히 미래의 청소년들 하여금 과연 무엇을 위한 국가이고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은요, 이 국가, 이 정부가 벌이는 이 작태 행위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저거와 관련해서 네. 지금 뭐 포털이나 이런 데 많은 글들이 올라옵니다만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쯤을 보이는 한 학생이 다음 아브라에 올린 글을 제가 뭐 좀 깁니다만 핵심만 좀 말씀드려드릴게요. 가슴 아픕니다. 어른으로 창피해서 이거를 읽어야 될까 모르겠는데 저와 똑같은 어른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입장에서 제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제 친구들은 항상 배워왔듯이 어른들의 말씀을 따르며 선실 안에 있었는데 왜 죽어야 하나요? 어른들에게 묻습니다. 대체 저기 있는 저 친구의 잘못은 무엇이길래 어른들 말씀을 잘 따랐는데도 저기 있는 겁니까? 이제는 못 믿겠습니다. 언론도 정부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학생으로서 대체 어떤 어른들을 믿어야 되는지 매우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 학생이 올린 글에 대해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정부 관료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믿은 거는요, 어른들 믿은 죄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어른 불신 살아나는 거고, 그죠? 어른. 지금 이 사건이 사회의 양극화도 지금 큰 문제인데, 이제는 어른과 아이들의 양극화까지 이번 맞습니다. 사건이 불러일으킨 거죠. 이건 사회 구조상에도 엄청난 이거 암적 존재가 될 거예요. 분명히.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어른을 불신하는 이런 세상을 만든 우리 현실에 저를 비롯한 모든 어른들이 스스로 진짜 자살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방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당장의 대답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되고, 또 나아가가지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대답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당연하죠. 자, 그걸 보여주는 첫 번째 성과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현직 장관을 필두로 적어도 1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 모조리 사표를 다 받아서 양심의 호소를 해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안전점검을 게을리했거나 한 번이라도 뒷돈을 받아 챙겼거나 한 번이라도 업자와 짱이 됐거나 한 번이라도 밑에 직원이 개판으로 하고 있는데도 알고도 넘어갔거나 이런 분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라 안 깨끗해집니다. 대한민국 공직자 중에서 제가 감히 질문을 던집니다. 기업 혹은 다른 유관단체로부터 접대, 특히 골프나 술 접대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공직자 있으면요, 저
오늘부터 이 방송 안 합니다. 예. 재선 바꿉니다. 자신 있으면 저희 이 방송 하는 곳에 찾아와가지고 항의 주십시오. 이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 슬급 빠진 인간들 정리하지 안 됩니다. 그리고 정부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말한대요. 이사관급 이상들, 노는자들, 이 관료들, 기업 취업들 전면 금지시키십시오. 이 많은 작들입니까?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나와서 돈을 받고 연금 받고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지금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뭐 산하기관에 이제 그 취업하는 거는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요번에 이제 뭐 김모 의원께서 예. 협회까지 이제 예. 취업을 못하게 하는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예. 발의를 하면 뭐합니까? 그걸 관리하고 감독하고 뒤에서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예. 이런 안행 의사 같은 사람들이 예. 많아야 제대로 될 예. 텐데 예. 지금 생각해보시오. 정치인 똑같아요. 난 사실 정치인이 더 미워요. 이 사람들 이와 관련된 법 숱하게 만들어 놓고 다 표류시켰습니다. 맞습니다. 법을 만들면 뭐합니까? 그거? 만들어 놓고는 여야 싸우고 난리법석 떨다가 예. 결국은 세월 놓치고 이번에도 표류된 법들, 계류된 법들 보니까 제때만 했다 그러면 이런 사고도요. 막을 수 있는, 그렇죠. 방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88년도 필드하키 선수 김순덕 씨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분을 인터뷰해가지고 기사를 한번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시랜드 참사가 났을 때 그 아이를 그 화재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88 올림픽 때 받았던 메달과 국가 훈장을 다 맞아. 봤나 봐요. 다 우체통에 다 쳐놓고 우리나라 정부 국가가 믿을 수 없다. 국가 자체에 대한 분노, 소위 말하자면 시랜드 참사가 났을 때 그 정부가 당시 정부가 했던 그 공직자들의 그 분노, 맞습니다. 행위에 대한 분노에 대해서 참지 못해가지고 뉴질랜드에 인민을 갔습니다. 아마도 지금 많은 국민들도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진짜 이 대한민국에서 살지 못하겠다. 우리 세금을 내고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 국민이 주인인데 우리는 공직자들, 이 더러운 공직자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모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죠. 예. 이 더러운 작태를 보이는, 아마도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나는 아니고 맞을 것이다라고 판단과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띠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니까 모든 공직자들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 사실 뭐 공직자 중에는 예. 솔선수범하고 예. 진짜 국민을 위해서 잠도 안 자며 일하는 사람들이 뭐 부지기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결국은 이렇게 뒤에서 뒷돈에 받아 챙기고 예. 행정감찰은 제대로 안 하고 예. 또 업자들과 만나서 수련 파먹고 예. 이렇게 보내왔던 사람들이 결국은 임무를 다 흐렸고요. 맞습니다. 그 물을 흐린 것도 보고도 가만둔 예. 이런 수장들이 예. 제대로 그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런 큰 사건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요.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에게도 당부하고 싶습니다. 정부의 발표, 정부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앵무새처럼 떠들지 마세요. 떠들지 마세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은 정부는 그렇게 해주고 있다라고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정부에 있는 발표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가지고 떠들다 버리니까 소위 앵무새 방송이 돼버리고 또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인 역할이 돼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심각합니다. 재난 보도는요, 철저히 현장 실종자를 구출하는 데와 유가족들 위주로 어떤 편의에 대한 방송과 언론 보도가 진행돼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생색내기밖에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방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기레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레기가 뭔지 아십니까? 기자 쓰레기라는 말입니다. 창피할 일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지금 기자 생활을 20년 이상 해왔고 지금 또 글을 적고 있지만 기레기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에 저희들 쪽팔렸어요. 펜을 놓고 싶습니다. 아무리 언론이 자유화되고 아무리 전 매체들이 많이 우리가 신문도 인터넷 매체가 많다지만요. 기자의 사명감을 잊지 마세요. 정부의 앵무새가 되지 마시고 정확하게 유가족들의 아픔과 슬픔이 무엇인지 또 어떤 부분들이 가렵고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그렇죠. 또 우리 국민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리더로서 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한 가지 이제 이런 문제들 총체적인 문제 속에 이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쟁하고도 조금 결부를 시켜봤는데요. 전쟁 경험이 없는 장수를 리더자로 해서 전쟁에 나가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100%입니다. 그렇죠. 나라에 이런 큰 문제가 생겼는데 제대로 이런 사건 사고를 실제 현장에서 경험해보고 그런 현장 경험이 축적된 지도자, 리더자가 없다 보니까 오합지졸이 됐고 오합지졸이 하니까 수치도 틀리고 발표도 틀리고 그걸 받아 적는 신문까지 짬뽕이 돼서 나라를 이렇게 온통 시끄럽게 만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청계장을 재난대책본부장으로 만들자는 그 이유가 뭐냐 이러면 적어도 수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 현장에서 보면 매뉴얼과 관계없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대책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매뉴얼은 지금 배가 15도 기울어지면 뛰내리라 하지만 5도 상황에서도 상황과 바람이 불고 이 상황에 하면 뛰내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배가 자빠지고 있는 거 보고도 누구 하나 뛰내리라고 방송을 안 건 둘째치고 그걸 보고도 해경이나 누구도 아무도 얘기를 못한 거야. 이제 와서 이미 그때선 다 뛰내릴 수 있지 않았느냐. 이게 뭐예요? 이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죠. 외양간도 안 고치는 거예요 지금. 원래 우리나라 관료들이 대표적인 게 소잃고 애양간, 옛날에는 애양간을 고쳤습니다. 지금 애양간 안 고칩니다. 2판, 4판, 개판, 당나라 부대의 조직보다 못한 게 지금 관료의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앉아서 행정적으로 앉아가지고 숫자 노름이나 하는 사람들이 재난대책본부에 앉아가지고 있고 청와대가 어떤 재난대책 관련돼가지고 본부가 있습니까? 행정부 자체 내가 있습니까? 말은 그럴듯합니다. 모여가지고 빤듯하게 회의해가지고 소위 노란색 옷 입고 노란색 옷 한번 보여주세요. 예? 노란색 대책 옷 입고 하나 보여주십시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디 지금 우리가 저게 정부가 유치원생들입니까? 이게 저건 이제 거의 민방위 관련해서 훈련복 비슷하게 그렇게 입는 건데 지금 사실 상황에 따라서는 어떻게 비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대참사가 벌어지고 이러면 볼상사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민방위 훈련합니까 지금? 민방위 훈련합니까? 가뜩이 노란색이 짜증나는 색이에요. 민방위 훈련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가 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냐면요. 이런 옷부터 근본적으로 옷부터 어떤 색깔을 입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 노브레인들이 앉아있는 이 사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자, 저렇게 왜 생기냐 이러면요. 저희들 나라에 아주 고질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고위 관료 출신의 대부분이 고시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이 승승장구합니다. 고속승진을 합니다. 요직에 앉습니다. 앉아서 좋은 자리는 다 독식하다 보니까 결국은 현장 경험을 쌓을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냥 앞만 바라보고 위에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결국은 터지니까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앉아서 매일 뒷북만 까고. 맞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이게 이 정부 차원에서도 소위 국가 애도일 저희들은 지금 국가 애도일을 지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우리가 4월 16일을 국칠로 제정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장들이 좀 나가가지고 어떤 특정 정부가 특정 날을 잡아가지고요. 국가 애도일을 지정해야 됩니다. 이 지금 학생들 이 원혼을 달래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 이 국가 애도일에 좀 동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덧붙여 말하자면요. 우리 지금 그 손가스형도 골프를 안 친 지가 지금 3주 이상 됐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몇 달 됐어요. 몇 달 됐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주 이제 그 토요일 날 그 부킹을 취소하고 취소했어요. 예, 골프장도 안 가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 이번 주 골프장 한번 나가보십시오. 꼭 한번 나가보십시오. 좋은 일 벌어질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팁 그냥 넘기지 마세요. 지금 국민들은요, 사소한 모임이나 또 뭐 심지어 예. 개모임까지도 예.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의견들이 예. 나와서 그 예. 취소하거나 아니면 뭐 하반기 그 예. 가을로 돌리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비일비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우리 손가스님 그 폰으로 예, 향후의 모임, 향후에 그 저기 예, 5월달 모임인데 9월달로 연기했다라는 그 문자 메시지를 보면서 예. 이제 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 소위 어린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국민들이 즐길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음악을 틀고 흥을 돋구일 수 있겠습니까? 그애들이 살려달라고 자기들끼리 같이 이래 살기 위해서 구명조끼를 서로 끈으로 묶고 또 엄마빠를 울부짖으면서 죽었습니다. 행정 관료들이요, 정신을 제대로 차리려면 실제 저 흡사한 배를 만들어서 배 안에 태워서 맞아요. 15도가 되면 어떻게 흔들리고 16도가 되면 어떻게 되고 45도가 되면 어떻게 되고 물이 차면 어떻게 되고 죽을 때까지 어떤 고통이 오는지 경험 안 하면 안 됩니다. 데리고 가지고 태워가지고 경험시켜야 됩니다. 해야죠. 현장 실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로만 되는 게 아닌 게 재난사고나 이런 거 했을 때요. 송영철 그 사진 찍은 안행부 감사 네. 그 양반도요. 저희는 직위해제는 너무 약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퇴출시켰어요. 해임시켰으면 빠져야 됩니다. 주기를 틀어가지고 빠져야 됩니다. 빠뜨려 가지고 사람이 제일 죽을 때의 고통스러운 두 가지가 물에 빠졌을 때와 불에 태워 죽을 때입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그 끔찍한 고통들을 이 사람들은 모르는지 예명하는지 당신들의 자제들이 당신들의 자식들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요 절대 그 짓거리 못합니다. 자, 오늘 또 세월호와 비슷한 배들이 예. 바다에 수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 뒷조사를 해봤더니 예. 세월호와 비슷한 형태로 예. 배들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예. 자, 세월호만 문제라 이런 또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도 예. 아무 조치를 안 하는 거예요. 당장 배를 전부 운항 중지시키고 안전점검에 완벽히 통과한 배들만 내보내야 됩니다. 안전점검도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마피아 집단 속에서 전체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판에 안 됩니다. 그것도 할 수 있겠습니까? 선주가 직접 무슨 뭐 그 검사는 해설 맡고 이러니까 세상에 안전점검 결과 프로테이지가 99.9%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잘했길래? 그럼 사고 왜 나냐고요? 이번 참사 전부 선주와 선자, 선원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체계를 형성했던 이 공직자들, 이 공무원들, 이 관료들 삭제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대충 눈 감고 물타기 작전으로 갔다가는요, 대국민 지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관료들이 그냥 득세하게 놔둔다 그러면 앞으로 안 생겨야 되겠지만 항공사고나 철도사고나 아니면 지진, 쓰나미 같이 예. 상상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냥 앉아서 또 이렇게 죽어야 되는 그 결과가
뻔하지 않아요? 예. 지금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와 관련된 외람된 얘기지만요. 지금 안산 단원고 학생들, 예. 고1, 고3들, 지금 고2들 일부 있겠죠. 고3들은 지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또 그분들은, 그 고3들은, 부모들은 그 피해 속에서도 또 자녀들을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또 고3이기 때문에 공부를 시켜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아픔을 겪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자들, 아마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학생들에게도 일정 정도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이 학생들에게도 플러스 요인을 좀 만들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 앞에 호소하세요. 예. 장관이 눈물로 호소하시라고요. 이 학생들에게도요, 그냥 말로만 이래 상처를 받지 마시고, 이 학생들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뭐 대치동 학부형들, 지금 고3 부모들, 뭐 다른 부모들,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자녀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뉴스마저도 차단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 학생들은 지금 이중, 삼중적 고통을 겪으면서 공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막힌 대한민국 현실에서요, 이 학생들의 아픔을 그냥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정부가 그것을 교육당국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잘 감안해가지고 이 학생들을 위한 가산점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구하십시오. 이번 그 사고 관련해서 현 정부가 진짜 뼈저린 교훈으로 받아들일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예.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원칙과 진실을 읽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어떤 원칙을 들이대고 어떤 기준을 들이대고 어떤 진실을 얘기하면 믿겠습니까? 이 병 치유해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SNS를 통해 가지고 짓거리지 마세요. 유족 2번 죽이지 마세요. 지난 방송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위 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날조하는 인간을 네. 지금 그 수사기관에서 당장 네. 조사해라고 당부했지 않습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 자료 하나 갖고 왔는데 세월호 이번에 침몰과 관련해서 그 악성 유언비어가 예. 이제 뭐 사소한 건 치고 좀 악성적인 게 경찰청에서 한 87건을 예. 이제 색출을 해서 예. 이제 56건 정도는 이제 내사에 착수가 됐고요. 또 해이사실 유포한 혐의자 15명은 예. 현재 그 붙잡아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붙잡아 조사하기 전에요, 다 잡아들이십시오. 잡아들여 구속시켜버리십시오. 이게 뭐 저기 뭐 내사 조사 이 길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신 빠진 놈들이 지금 이게요. 이 뭐 내사해가지고 될 문제 아닙니다. 이 유언비어 날조인 인간들, 악성론 퍼뜨리는 자들요,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이가 삭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말 조심하세요. 말. 오늘 그 저기 송영선 전 의원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세월호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뭐 참 좋은 공부할 기회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지금 여론의 몸매를 맞고 있는데요. 정치인들 정말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하세요. 이번 기회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끝으로 하나 더 정부 차원에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번 지방선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기를 해야 됩니까? 지금 뭐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선거법상 선거 정해진 선거 기간이 있습니다. 예.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미 이런 기간도 이미 지났고요. 예. 선거는 지금 거의 뭐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예. 자, 이런 큰 사고가 주는 교훈이 또 예. 정치로 봤을 때는 예. 그 짧은 시간에 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또 편법과 예. 또 쓸데없는 흙탕물들이 시작이 될 텐데 국민을 2번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예. 연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연기를 하십시오. 예. 연기를 해야만 이 국민 정서에 부활이 됩니다. 선거할 기분이 납니까, 지금? 와서 개난 와가지고 우리 동네 복지, 우리 시 복지 어떻게 해드리겠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자. 라고 후보자들 잘못 찌끄렸다가는요. 그 다음 날로 바로 끝장납니다.
지금 정부가 이 사건을 물론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요. 아주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박근혜 대통령도 잘못가 했다. 하지 마시고 직접 이 관료, 이 마피아 조직들과 대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자, 지금 그동안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이제 뭐 마피아적 이제 관료들은 적어도 희생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나시고 또 관직에 나와서 산하기관이나 협회 등에 들어가서 대정부적 로비스트를 하고 있는 이런 관료 출신들의 간부들 다 이번에 사퇴하세요. 나라 구해야 됩니다. 당신들 때문에 젊은 아이들이 상처받고 젊은 아이들이 어른을 불신하는 이런 세상을 만든 거예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제 당장 대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저희들 그 대답을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일주일 동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자 여기서 정리하시죠. 자, 마지막 한마디. 아직도 차가운 물 속에서 생존조차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참 가슴 찡한 기도를 올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신이 있다면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무트로 나와서 부모들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유가족들, 자, 국민들 다 힘냅시다. 이 관료들 다 같이 이 마피아 관료들 몰아냅시다. 자, 좋은 오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